될 거 아니야. 그거 보증금 몇백 아니잖아. 몇천, 몇 억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아마 자동차일걸요? 물론 난 자동차보다 더 비싼 뭐 금을 모으고 있다든지 채권, 주식 몇 억씩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보험을 내가 어디에다가 약속 보험을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재산 두 가지 가장 큰 게 두 개일 거라고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자가운전 있으세요? 내고 여기 많으시네요.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시죠? 어디 가입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동차 타고 나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냥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셨으면 차라리 다행. 딴 맛에 혹시나 인터넷 다이렉트 같은데 보면 내가 어디에 놨더라? 그때부터 뒷거리 서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게끔 어디에 가있어요? 자동차 상가액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모험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하셨냐고. 자, 그러면 이제 사고 나면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네. 그럼 한 단계 더 거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어디? DB. 그래요. 다음. 내년에 갱신을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거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물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들 다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한번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야.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세요. 그죠? 왜? 제가 왜라는 이유를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왜 가입했어요? 그죠? 의무에서 가입하는 거야. 내가 솔직히 가입하기 싫죠. 1년에 보험료 내기 싫잖아, 솔직히. 1년 동안에. 근데 보험료 내기 싫어도 가입해야 돼. 법이 그래요. 의무야. 근데 화재보험, 내 집 화재보험은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걸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물듯이 물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가 의무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화재보험 왜 가입 안 하나 이유를 한번 따져봤더니 다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인지도가 낮대. 그러니까 모른다. 아니면 보세요. 실업법 개정될 때 원상복구 의무도 있고 의무라면은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다. 물이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 내가 세입자다, 전세 세입자다, 월세 세입자다 하면 집주인한테 원상복구 해줘야지. 그 집주인한테. 그거 의무예요. 혹은 법적 책임도 묻습니다. 불난 것도 오래 죽겠는데 법적인 책임도 묻는다고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면 아, 저런 게 있었어? 라는 게 인식이 깨일 겁니다. 화재보험의 이제 약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보상하는 손해, 그러니까 약관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책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받아보신 적 있는데 가입하고 증권처 해가지고 앨범 같은 걸 예전에 넣어줘요. 여기 보면 이 두꺼운 책에 일 같은 글씨들로 약관이 엄청 써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다 공부 안 하지. 나한테도 안 하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딱 써 있는데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밑에 줄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써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상 받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것들이야. 화재보험 뭐다 탔대, 연소 됐대, 이런 거 다 해주죠. 그런데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볼까요? 소방손해. 소방손해가 뭘까요? 여기 지금 써있잖아. 소방차가 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끌려고 빨리 왔겠죠. 몇 대가 오든 몇십 대가 와가지고 맹 와가지고 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이때 주방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주방만 불이 났습니까? 아니죠. 온 집안을 다 적십니다. 혹은 그 건물 전체를 다 적셔요. 던지지 말라고. 그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가 소방손해, 침수, 파괴.
이런 것들 다 못 쓰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불났어. 그런데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 가구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 불이 안 났으니까 보상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상해줍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불이 났어. 그러면 불이 다 껐습니다. 온 집안이 질퍽질퍽하면서 물바다가 됐겠죠? 그날 다시 들어가서 살까요? 못 살죠? 복구해야 되잖아. 얼마 전에도 막 물 퍼내라 지금 아직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 사람들 피난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복구할 때까지. 이 피난 손해까지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불난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불 끌 때 간접 손해도 해주고 그거 복구할 때까지 피난 가입하시라고 피난 손해까지도 복구해준다.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괜찮네. 우리 집 화재 보험 안 들어왔는데 하나 딴 반대 가입해야겠는데 생각이 조금씩 들지 않아요? 그죠? 어디 드실까요? 그거는 진짜 우리 회사 사장님 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번 볼까? 뭐 고의 중과실 한마디로 성냥 딱 땡겨가지고 일부러 보험금 팔라고 물 땡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되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 불이 났는데 옆에서 훔쳐가는 거죠. 물건을 꺼내놨는데. 하지만 이것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특약을 넣어서 도난 분실에 관한 특약을 넣으면 이것도 보상해주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 보장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야 암 진단금 2천, 뭐 소외감 얼마, 뭐 뇌졸중 얼마 해가지고 그거 걸리면 얼마 주면 땡이잖아. 근데 그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될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안 해봤으니까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물러오셔야 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 뭐 전기로 장치로 인한 손해, 뭐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이걸로는 보상 안 해준대. 방사능 어쩌고 다 안 해준대. 근데 여기서 쭉 읽어봤더니 야 근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거 혹시 있나요? 전기장치로 인한 손해 이거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선, 누선 됐잖아. 누전 됐잖아. 보통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불 나잖아. 근데 이거 안 해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면 가로 열고 그 결과로 발생한 화재는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사놨어. 근데 이게 과열했어. 맨날 몇 있다고 계속 켜놨거든. 합선되고 누전됐어. 가지고 파식 해가지고 거기가 탔죠. 그을음이 생기고 그거는 보상 안 됩니다. 그거 AS 받거나. 그런데 그 누전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생기고 불이 났네. 그리고 천장이 타고 이쪽 지역이 이 부분이 탔건 아니면 옮겨 붙어가지고 다 탔건 그걸로 인한 손해는 해준다. 이제 이게 조금씩 알쏭달쏭해져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설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렵네 라고 하면서 제한할 게 널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시면서 화재보험 뭐 골목 아니면 우리 집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집들 물어보세요. 화재보험 가입하고 계신지 10% 20%만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7, 80% 이상은 어렵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화재보험 종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씩 깊어지니까 졸지 마세요. 재미는 없어도 최대한 쉽게 할게요. 자,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데 요즘 이런 집들 별로 없긴 한데, 그죠? 이거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돌리집 같지 않아요? 고길동 하는 거지. 쌍문동. 아, 모르세요? 둘리를 몰라? 알죠? 다 아시죠? 아, 둘리를 아시는 거, 제가 그거 알아요? 예전에, 몇 달이에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알아요? 둘리 알아?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둘리를 보다가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어른이 된 거예요. 네, 어른이 돼요. 근데 이제는 둘리를 알면 어른이 돼요. 그냥 둘리를 아는 것 자체가 어른이에요. 뭐 아무튼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둘리집 생각나요. 자, 이제 일반 물건. 이제 이런 빌딩이나 건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금 A+E 본사 건물
이것도 지금 일반 물건이에요.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공장. 이런 큰 공장들도 물론 공장이고 작은 공장들도 다 공장이에요. 공장 물건. 물건의 업종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업종이 안전하냐 혹은 안전하지 않느냐 그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거든요. 혹은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 한가름이 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한번 볼까 이제부터? 이런 집들, 단독, 연립, 아파트 거의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 살지 않아요? 그죠? 뭐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상가, 가중업소, 주상복합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거 1층에 뭐 커피숍 있고 2층에 뭐 무슨 오피스 쭉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공장은 그냥 공장 규모 좀 다르겠지만 뭐 만드느냐 아주 중요해요. 위험한 거 만드느냐 혹은 예를 들어서 종이 공장 이런 거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당연히 위험하죠. 목공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구 공장 이런 거 심지어 인수도 잘 안 됩니다. 왜? 한번 타면 큰일 납니다. 종이, 나무 이런 거죠. 혹은 화학 공장 비닐 만드는 데 플라스틱 사출 뭐 이런 거 되기는 되는데 비싸게 받겠지도. 그래서 자, 주택 구분을 한번 볼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거야. 근데 더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어져. 단독주택, 아까 5일동 집, 다세대 다가구, 우리 골목마다 있는 그리고 연립 아파트 등이 있는데 제가 다가구 다세대를 좀 이게 뭐가 다르지? 이게 혹시 다른 점 아니야? 다가구가 뭐고 다세대가 뭐고?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뭐가? 물론 써 있어요. 요거 지금 요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물은 비슷해. 이게 지나가면서 이거 다가구 주택인가 다세대 주택이 잘 구분 안 돼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이 건물 통이 한 사람 소유. 한 사람이랑 그냥 A라는 사람이 건물 주고 사람이 다 이제 세를 준 거지. 근데 다세대는 이 세대 주인 다르고 이 세대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약을 맺었겠죠.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이걸 누구 어디서 배웠냐면 예전에 그 교육하는 그 교육생분 중에 신입 교육생 중에 부동산 공장 공인중개사 그거를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알려주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했었던 기억나요. 혹시 알고 계셨대? 그 차이점? 모르고 계셨죠? 건강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담보 이제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 화면을 딱 들어갔다 치자고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를 다 따서 다음 달부터 이제 막 공부를 하고 고객분 정보를 받을 거예요. 공부 정보를 받아서 주소, 연락처, 뭐 직업 등등 받아가지고 화재보험을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공장 등등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넣을 때 첫 번째 건물 시성 디스플레이 부동산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 담보를 선택 클릭을 다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약 담보에는 업종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식당을 하는지 PC방을 하는지 노래방을 하는지 혹은 아까 뭐 그 제조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담보들이 다 다르죠.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어렵다 생각을 하는 거라. 하지만 이것만 익숙해지면 혹은 몇 번만 설계해보면 아니면 재미삼아서 우리 집이라도 내 친구 집이라도 혹은 우리 친척 집들 한번 재미삼아서 설계해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한다고. 명기담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안 되는 손해가 있었지만 명기되면 해준다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집에 금 몇 돈 있고 소프트웨어 이것도 다 지적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 뭐가 있고 불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라고 명기를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나서 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화재로 유실이 되거나 손실을 입어도 최소한 이것까지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담보. 부담보는 뭐예요? 부담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는 보상해준다는 거고 부담보는 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 예를 들어서 횟집이야. 수족관에 광어 2마리 있었어요. 이런 거. 스타프. 누가 나한테 맡겨놨었어요. 그거 탔어요. 중고, 자동차, 화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유가증권 내지는 그
동산이라고 그러잖아. 부동산에서 동산,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그런 것들은 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고, 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즉기비품,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쏭달쏭하잖아요. 제가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불이 났다. 지금 여기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물은 당연히 이 건물이죠. 이거 천장, 바닥, 기둥, 이거 이제 건물 이제 타고 이제 남은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즉기비품은 뭐냐? 들고 찰 수 있는 거. 불이야 하면서 들고 나를 수 있는 거. 이동이 가능한 게 즉기비품. 지금 이런 것들 즉기비품이에요. 지금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 들고 찰 수 있잖아, 몰랐다고. 근데 시설 붙어 있는 거, 들고 찰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간판 어디, 그죠? 간판 부착돼 있잖아요. 혹은 이 위에 이거 보이세요? 위에 저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그죠? 시스템 에어컨. 이게 불났다고 어떻게 뜯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에요. 뜯어갈 수 없다. 그러면 시설로 보시면 되는 거고, 들고 찰 수 있어. 그러면 즉기비품을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제부터 설계를 하는데 즉기비품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시설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보상을 해주지. 그림을 봤을 때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 이게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구조가 기와지붕이고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기둥이고 벽은 흙벽으로 황토벽으로 칠했던 그 집이다. 혹은 반대로 위에는 지붕은 슬라브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이렇게 평평한 위에 옥상 같은, 기둥은 콘크리트 기둥, 벽도 철근 콘크리트 기둥 구조. 어떤 게 보험료가 더 쌀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혹은 똑같은 보험료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상되는 담보 금액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흑벽돌 집보다는 훨씬 더 보험 금액이 높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돼. 근데 솔직히 내가 살고 있는 집 구조도 내가 잘 몰라. 그죠? 근데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물어봐야 돼. 인테리어 비용, 이거 집기비품 얼마 정도 되는지,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시설은 얼마 정도 했는지, 건물은 이게 무슨 구조지? 디테일을 다 해버리면 이 안에가 무슨 구조인지 몰라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 맞아요. 네, 갑자기 한 방에 나와서 제가 놀란 거예요. 보통 건대장이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 전산이 꽤 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손보 설계도 하실 때 전산을 딱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건축물 대장 무료로 열람까지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재미삼아서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집 한 번씩 봤거든요. 우리 집 아파트가 몇 층이고 구조가 얼마고 준공이 몇 년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연면적 얼마, 전유부는 얼마, 공유면적 얼마,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나온다고. 이 건물의 구조, 뭘로 지어졌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연식, 혹은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그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부터 뭐 집기보험 시설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이제 물어봐야지. 집주인한테 혹은 가게 주인한테. 자, 1급 구조, 내화 구조. 이건 다 그냥 상식. 이제 내화 구조는 뭐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그죠? 잘 안 탄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예전에 다 의자들 옛날에 무슨 뭐랄까 약간 무슨 그죠? 천 같은 거, 세무 비슷한 거 이렇게 다 있었어요. 요즘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요즘 뭘로 바뀌었어요? 플라스틱 아니면 다 은색, 수댕 비슷한 거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앉으면 좀 차가워, 그죠? 근데 거기에 백날 라이터로 여기 다 물건 타라 해봐요. 안 붙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1급인 거야. 보험료도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자, 4급으로 갈수록 불연제도 상급, 불연제로. 타기는 다 잘 안 타는 제로. 이런 거겠죠?
타기는 타는데 한참 물 땡기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1급 구조, 뭐 몇 급 구조 이제 요거까지 한번 보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라이센스를 다 따고 기분이 좋아서 첫 달 그 영업도 잘 했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동기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워크숍 한번 갑시다. 해서 서울 강남역에서 카니발을 하나 빌려서 같이 한 차에 타고 워크숍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휴가 가셨어요? 속초 가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속초로 갑시다. 속초 물회도 먹으러 한번 갑시다. 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이 강남대로 테헤란로 이쪽에서 출발을 하면 대부분 양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1급 건물이라고. 이런 건물들. 무슨 구조? 내화 구조이기도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있는 튼튼한 구조, 지붕은 슬라브즈, 기둥도 뭐 외벽은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로 지어 있는 튼튼한 구조. 1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지나가게 되겠죠. 강남, 서울까지는 지나갑니다. 자, 이제 서울을 벗어났어. 이제 경부가 아니죠. 그건 영동고속도로 타죠. 북촌. 영동 타고 이제 딱 지나갑니다. 영동 타고 어디쯤 가면 이런 건물이 많을까요? 경기권 지나가면 이런 건물들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해. 창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자, 2급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변두리 쪽으로 갈수록. 철근 콘크리트지만 지붕,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슬레이트 뭔지 아시죠? 여기다 꼭 보여주고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생기면서 이제 2급 구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자, 더 한번 지나가 볼까요? 이제 뭐 홍천쯤 지나갔다. 강원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 외벽에 할인, 쿠팡 뭐 이렇게 써 있죠. 큰 창고, 물류 창고들 많이 보여요. 작년인가 쿠팡 물류 창고 거기에 큰 화재 난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심지어 뭐 사망자도 많이 났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그 대선 기간이라서 이재명, 윤석열 다 갔습니다. 위로한다고, 그죠? 악수하러. 그런 물류 창고들 다 이런 구조예요. 어떻게 돼 있나? 철골 구조, 철판 이런 걸 돼 있다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건축 비용이 싸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건물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축사들 막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해. 자, 이제 강원도를 이제 지나서 그 울산바위를 지나서, 울산바위 보셨어요? 갈 때? 그죠? 잘 알죠? 저도 속초 좋아합니다. 강릉, 속초 많이 갑니다. 자,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이 보이기 시작해. 강원도든 뭐 어디든 가다 보면 철골이지만 지붕이나 외벽이 뭘로 돼 있냐? 천막으로 돼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런 구조에 누가 담배 피다가 휙 던졌어. 꽁꽁 나겠지. 혹은 구멍이 뭐야? 그렇다고 공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4급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인수도 잘 안 돼. 왜? 보험사는 하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겠지. 자, 직기비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고 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설 붙어 있는 것들, 이것만 구분을 하셔도 시설은 얼마인가요? 직기비품은 얼마인가요? 혹은 내가 둘러봐서 한 이 정도 들어놓으셨겠네요 해가지고 물건 가액을 설정을 할 수 있다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초보딱지를 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딱 쓰는 용어만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좀 알겠네 라는 뉘앙스를 좀 숨길 수 있는 거지. 재고자산, 뭐를 쌓아놓고 파느냐. 예를 들어서 옷가게래. 그럼 옷은 이제 재고가 뒤에 가면 사이즈별로 쭉 있을 거잖아. 신발 가게래. 사이즈별로 쭉 있을 거잖아. 이 재고자산들. 얼마 놓고 쌓아놓고 파느냐. 왜? 불나면 이거 다 탈 거 아니야. 보상해줘야죠. 재고가 얼마가 있었는지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그만큼 보상해줍니다. 자, 기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물품 같은 경우에. 자, 기계가 왜 중요하냐면 공장 사장님들 간혹 가다가 컨택하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근데 공장 사장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건물 얼마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창고, 슬레이트 혹은 천막으로 지은 이 건물 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 안에 있는 기계가 비싸다고. 심지어 몇 억짜리 기계, 몇십억짜리 그 기계를 내가 얻으려고 대출받고 리스를 합니다. 그 기계 가액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내가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주 목적이지만 남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으면 옮겨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배상해줘야 되잖아. 물어줘야지.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집이 잘못해서 불이 났어. 우리 집에 옮겨 붙어버렸네? 우리 집 물어달라고 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 아, 불쌍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업종을 가입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스타일 그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다. 그럼 음식물 배상 넣어야겠죠? 가스 배상 이런 거 넣고, 그리고 아니면 뭐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불났을 때 복구비용이나 뭐 점포 휴업손해 이런 것들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업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조금 까다롭죠.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것만 익숙해지면 먹을 게 널렸다니까 진짜. 자,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한 10분 이상 쉴게요.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주소, 기본적인 거죠. 주소는 알아야지. 층수, 면적 이건 알아야지. 이거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럼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건축물 대장. 그거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 층수, 뭐 주소 다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뭐 파세요? 혹은 뭐 만드세요? 혹은 어떤 집에 사세요? 아파트예요? 연립이에요? 단독이에요? 등등. 그건 알아야지. 그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물 급수. 건대장 보면 나온다며 건물 급수 1급인가 2급인가 3급인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가입할까? 자, 파는 사람이라면, 식당이라면 얼마나 파는지, 거기에 재고를 얼마나 쌓아놓고 파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설계가 가능하겠죠. 아니면 PC방 같은 경우 컴퓨터 대수 쫙 보고 이 정도 투자는 얼마 정도 했는지 알아야 나중에 보상이 나가죠.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 빠뜨리지 않았는가. 업종에 따라서 아까 지금 배상책임보험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야. 근데 음식물 배상을 내가 빠뜨려버렸네. 화재는 안 났지만, 불은 나진 않았지만 식당에서 밥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받았다고 배상을 해내래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유튜버인데 내 집 머리카락 넣어놓고 그 진상을 떠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런 진상 아니더라도 진짜로 상한 걸 잘못 먹고 보상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지. 그리고 면적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 소유인지, 내 소유인지 혹은 세입자인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배상 책임으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를 넣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손해보험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지금 총 3가지가 있거든요. 화재보험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집을 내가 화재보험을 한번 컨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이프투게더로, 아니면 일반 물건이다 그러면 빅플러스나 성공하는 오너로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설계 클릭 해서 제안서 뽑으셔서 보험료 얼마입니다, 이거 하나 어떠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하나손해보험 홍보 잠깐 했고. 자, 퀴즈. 우리 집이 이거래. 상상도 하기 싫지만 불이 났습니다. 화재보험을 내가 들어놨지 다행히. 그런데 불이 나서 아까 뭐 배상대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배상 책임 보상은 받았지만 내가 물어줘야 된다면 어느 집을 물어줘야 될까요? 위아래? 위아래? 전체 사고 난 부위, 그러니까 이 전체 다, 이 아파트 통 전체로. 네. 본 집이라면 다. 그러니까 본 집 피해를 봤었다면 그 집은 다 몇 층이 됐든.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세요. 우리 집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안 났지만 그을은 피해가 났죠? 위에 거 하나. 자, 물을 쏘면 물은 밑으로 흘릴 테니까 밑에 침수 피해 다 일어났겠죠? 밑에 층.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돼. 내가 불이 나서 폐가망신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윗집 아랫집에서 나 배상 해내라고 소송도 걸린다. 나 너네 때문에 우리 집까지 피해를 이만큼 입었다. 물어달라 라고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해볼까? 우리 집이 이 집이 아니고 이 집이었다면 밑에 집한테 아유 불났으니까 어떡하세요? 저희가 17만 모았습니다. 이거라도 힘내세요 라고 하고 할 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피해를 받은 게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죠? 이것까지도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화재보험이라고. 배상 책임 벌금이 나옵니다.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벌금이 나온다고. 화재 벌금. 불을 냈다고 소방서에서 너 불 냈으니까 벌금 내라고 벌금을 때려요. 벌금이 최고 얼마까지 나온 줄 아세요? 최고 2천까지 나옵니다. 법정 벌금이 최고 2천만 원까지 나와. 그래서 거지가 되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라는 거로 강조를 드린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내가 불이 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 배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작은 불이라도 배상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약간 속에서 니즈가 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니즈 환기를 잘한 거예요. 1교시 한번 끝냈다. 그죠? 네. 네, 대충 그냥 딴마디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 분들을 컨택해서 우리가 제안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명의 업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공장을 막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 갖다 놓고 양말 막 만들어. 그러면 공장